우리는 팬데믹이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생물학적 사고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틀렸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증거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다음 전 세계적 치명적 위협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세포를 지금도 장악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실종된 연결고리가 아예 없었다면 어떨까요? 음모론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만능 열쇠를 갖고 태어나 우리를 감염시키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팬데믹이 진화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생물학적 지뢰밭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니 세대에 걸쳐서 공중보건정책, 백신 전략, 그리고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모두를 전멸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이 본질적으로 정해진 단계별 경로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동물 개체군 사이에서 퍼진 뒤 천상갑, 돼지, 사향고양이 등 다른 종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숙주에서 바이러스는 변하기 시작했고 감염 때마다 새로운 복제본이 만들어지며 각 복제본은 또 다른 돌연변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영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 돌연변이가 쌓이면 바이러스가 인간 감염에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인간 감염 능력이 생기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해지고 인구 내에서 이동하며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통증, 열, 불편함이 나타나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완충지대를 종장벽이라 불렀습니다. 동물 바이러스는 바로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인간으로 전파되기 전 동물 집단 내에서 몇 달에서 수십 년간 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자물쇠에 맞추기 위해 아직 다듬어야 할 열쇠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종장벽은 단순한 과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물 개체군을 통해 퍼지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며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이러스가 이미 발사 준비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연구는 진화적 장벽 모델이 예상만큼 확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을 위해 변이가 필요하다면 역사상 치명적인 감염병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건너뛰었을까요? 생물안보의 맹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팬데믹 중 하나인 스페인 독감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이 질병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H1N 인플루엔자의 유례 없이 치명적인 변종이었고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의 경로를 추적하고 팬데믹이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우리는 그 모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팬데믹은 몇 달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경고할 시간이 있었다면 비극은 피했겠지만 그 이야기는 밀레니엄 전환기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알래스카 브레빅의 이누이트 공동체에서 스페인 독감 희생자들의 시신을 발굴해 분석했습니다. 시신들이 영구 동토층에 완벽히 보존되어 연구자들은 바이러스 R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유전체 시퀀싱 기술을 사용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진실을 밝혔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1918년 H1N1 바이러스는 인간 집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대지에서 수년간 변이를 거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유래한 조류 바이러스로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이미 인간 세포에 결합할 수 있는 헤마글루티닌, 즉 HA 단백질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이러스는 이미 인간 몸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생 조류 집단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 바이러스는 어떤 급격한 돌연변이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해 짐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발견된 플러그 앤 플레이식 생물학적 무기로 과학계의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믿음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것은 긴 경고기간과 이른바 진화적 장벽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이하고 전파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1918년, 단순히 기이한 역사적 우연, 다시는 없을지도 모를 바이러스의 예외적 사례였을까요? 자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 무기를 대량 생산 중일까요? 2021년 한 연구팀이 바이러스 작동 방식에 대한 기존 믿음을 뒤흔드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일으킨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가 박쥐 집단을 지목해 연구자들은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고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석회암 동굴을 탐험하며 다양한 박쥐종에서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가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야생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을 발견했는데 특히 베놀 52, BNAL 103, 그리고 BNAL 236이라는 세 가지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독특하게 유사한 유전체 특징을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이 세 가지 모두 인간 세포의 ACE2 수용체에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 특정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ACE2 수용체는 세포 표면의 출입구로 자물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할 때 쓰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필요한 열쇠를 가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결합 측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첨단 기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종류의 박쥐 바이러스는 초기 우한 계통의 사스코브2와 거의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포에 더 잘 달라붙어 우리 몸이 감염을 막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반알, BNAL 236은 인간 세포 안에서 증식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도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시 사회를 마비시켰던 변종보다 인간을 감염시키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스코브2와 달리 야생 바이러스에는 퓨린 절단 부위 FCS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와 쉽게 융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분자 구조입니다. 당시 코로나19 회의론자들은 FCS의 존재가 사스코브2가 반드시 실험실에서 조작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는 매우 드문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야생 바이러스는 자연이 이미 이론적으로 종의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종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느리고 단계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예상보다 훨씬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정글에서 인간에 맞는 열쇠를 만든다면 그 열쇠가 자물쇠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즉 머스코비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 중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멀스라는 질환을 일으키며 열과 기침부터 호흡곤란, 설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건의 추가 사례가 발생했으며 치명률은 약 35%에 달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주목할 만한 집단 발병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낙타 접촉으로 머스코비에 감염됩니다. 전통적인 역항고대를 따른다면 그 낙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죽어가는 인간 환자의 세포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뚜렷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돌연변이의 명확한 증거, 즉 인간의 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변화들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간 숙주 이론을 입증하는 셈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유전체 시퀀싱 기법을 사용해 인간과 낙타에서 발견된 머스코비 바이러스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바이러스는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99.9% 일치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먼 친척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갈 때 별도의 학습이나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바이러스를 가르는 거대한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0.1%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가축이나 다른 동물 집단을 감염시킬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종의 장벽을 손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완벽히 들어맞으며 침투 능력까지 지닌 침입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난 미세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 사실은 생물안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두려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발견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수년 동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해 왔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경고 신호를 찾아왔고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을 따랐으며 사회가 또 다른 생물학적 위기로 무의식적으로 다가가도록 방치해왔습니다. 만약 머스코비와 같은 동물류의 바이러스가 이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변종과 같다면 팬데믹을 일으킬 준비가 된 바이러스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2020년대 초반까지 동물에서 인간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옮겨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페인 독감과 머스코비 사례로 이를 입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예외적 사례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에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례적인 사례들이 더 크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추세의 일부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프레드 허치 암센터의 블럼 연구실에서 진화생물학자 제시 블럼이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진화적 장벽 가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될 때 실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연구팀은 단일 발병이나 바이러스 변종에 집중하지 않고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분자 수준에서 바이러스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심층 돌연변이 스캐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 바이러스 단백질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인플루엔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HIV, 그리고 지카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를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수천 가지 돌연변이가 바이러스의 항체 회피와 감염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자들은 슈도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병원체의 안전한 형태로 세포에 침투하지만 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바이러스 균주를 다룰 때의 여러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조작해 원하는 돌연변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감염력과 다양한 숙주 및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거나 적응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 변이체들은 이후 실험되었고 연구자들은 그것들이 항체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 그리고 숙주세포에 얼마나 강하게 결합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일부는 초기 발생 시 전혀 적응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종들이 처음 인간 집단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감염시키거나 면역 체계를 피하기 위해 즉시 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보건 감시와 보건 안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과학자 공동체와 USAID 프리딕스 프로그램과 같은 바이러스학 이니셔티브들은 우리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진화하기 시작하는 야생 바이러스를 찾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광범위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 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범숙주성 바이러스들은 역사적으로 더 낮은 위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전파에 최적화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특성을 진화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팬데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야생에 인간 숙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이러스 변종들이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제한된 것이 인류에게 유리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주로 정글, 동굴 등 외딴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팬데믹이 한 세기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러한 바이러스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화적 장벽 모델은 깨졌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지리적 장벽이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인간 집단과 감염된 동물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론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 다른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과학계는 바이러스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를 항상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얀마의 농촌 지역에서 약 7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박쥐를 감염시키고 인간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르베코 바이러스의 징후를 검사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의 12.1%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원자재를 다루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양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벌목, 사냥, 산림 자원 채취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야생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박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증거는 천상갑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공식 보건 기록을 확인해 보면 대규모 발병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정형 감염에 예상치 못한 급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봉쇄나 격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는 존재합니다. 그 단서들은 이 사람들의 혈액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서들은 아직 완전히 발동되지 않은 무기들이 소리 없이 시험 발사된 흔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작동에 대한 기조 설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선 우리는 사슬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감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고 실제로 감염시키고 있지만 이는 뉴스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인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자연에 이렇게 많은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자연에 퍼지고 있는데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 편이 되어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인류를 지켜온 생물학적 안전장치,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터페론 반응이라고 부르며 몸에 내장된 방화벽처럼 작동합니다. 인간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데이터에 따르면 수용체에 쉽게 결합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그 생물학적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복제하고 퍼질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대신 몇 시간 만에 죽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인터페론 반응이 작동합니다.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이라고도 불리는 신호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미생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페론은 이러한 침입자들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터페론은 침입자들의 활동을 늦추고 복제를 방해하며 몸 안에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RNA를 직접 분해하거나 다른 세포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야생 바이러스는 이러한 초기 세포 반격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현관문 열쇠를 가져도 곧 그 집이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모장된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게 진짜 도전은 단순히 몸 안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세포에 침투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복제하고 면역 체계가 제거하기 전까지 빠르게 증식해 통제권을 잡을 만큼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팬데믹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경고 기간은 바이러스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이해 인터페론 반응을 약화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는 더 빨리 저지되기도 하며 이는 우리 몸이 침입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방어 체계를 가동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시골 마을의 10명 중 1명에게 그런 항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몸에 박쥐 등 동물에서 온 야생 바이러스가 침입했지만 대규모 유행병이나 팬데믹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제때 반응할 수 있었고 인터페론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적은 성문 안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 목표가 아니라면 자연은 왜 인간에게 맞는 열쇠를 만드는 걸까요? 인류는 세대에 걸쳐 바이러스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해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이러스가 우리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너무나도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인류는 이 미생물들에게 궁극적인 목표, 그들의 진화 경로의 정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코로나19 같은 역사상 성공적인 바이러스 변종들은 최근 인간에 적응한 뚜렷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범숙조성 바이러스라 부르며 야생이나 정글에서 진화하거나 변이한 것도 인간을 감염, 사망시키도록 미리 프로그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인간에 적응하는데 오랜 돌연변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시간이 지나 고밀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박쥐, 새, 설치류, 영장류 등 여러 생물이 함께 있는 곳에서 번성하는 방법을 익혀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한 종에만 국한되지 않으면 훨씬 쉽게 퍼집니다. 사실상 어디든 갈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진 셈입니다. 즉, 사람들은 목표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최종 목표나 궁극적 목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지 부수적 피해일 뿐입니다. 이것이 다음 팬데믹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 운영 체제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자연이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있을 때 인류는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실제로 실험실 유출이었던 바이러스들의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